싫어요. 목욕하고 나오면 그냥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안 발라도 될 것 같고 그런 소비자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여러분들 피부가 뭐 우리가 계절적인 영향도 피부를 늦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던 것처럼 여름철에 굉장히 많이 늙어요. 그러면 그 여름철에 내가 아주 현명하게 피부 관리를 잘하고 잘 신경 써야지만이 젊고 아주 탱글탱글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목적 하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라고 얘기하면 여름철 피부 건강과 물 아쿠아라고 하는 제품이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꼭 발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덥죠. 여러분들 6월부터 너무 덥기 시작했어요. 덥다 보니까 와 이제는 이제 작년 여름에는 좀 수월하게 지나갔나라고 생각을 했죠. 작년에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재작년에 너무너무 더웠기 때문에 작년에 막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의외로 안 더웠어요. 그래서 잘 버텼고 또 작년 겨울에도 또 의외로 춥지 않아서 패딩 장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여지없이 덥네요. 왜 이렇게 더울까요? 마스크도 쓰고 다녀 죽겠는데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덥다라고 얘기하는 이 여름철에는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외선이에요. 자, 이 자외선이라는 애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역할들도 하지만 피부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자외선이 있어야 그리고 적당한 자외선을 쬐줘야 내 몸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서 면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뼈도 튼튼해져요. 그런데 이 자외선을 지나치게 많이 쬐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붉은 주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잡티, 기미 같은 것들이 확 올라오고 주근깨가 더 심해지는 계절이 바로 여름철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로 고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자외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에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걸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자, 그 중에서도 광선의 파장, 길이에 따라서 UVA, UVB, UVC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파장이 짧은 애가 누구냐? UVC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 시점에서 UVC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고는 크게 얘기를 못했던 건 오존층이 막아줬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환경오염이 워낙에 심해졌으니까 오존층이 깨지면서 UVC까지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워낙에 얘가 짧은 파장이지만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피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UVC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피부에 있어서 가장 유해한 증상을 일으키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여름 계절에 가장 센 애가 누구냐? 바로 UVB라고 하는 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 UVB는 피부를 어떻게 해요? 태워요. 타게 해요. 그래서 피부를 빨갛게 있게 만들고 손상 입히게 하고 그래서 자극을 주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열과 동반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UVB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선스틱은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 발라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얘기는 UVA를 차단하기 위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해가 안 뜬, 비 오는 날이든 구름 낀 날이든 UVA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겨울에도 바르고 봄에도 바르고 가을에도 발라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선스틱 이런 것들이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여름철을 대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요 무엇보다도 뭘 잘해야 되냐면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돼. 누구를 막기 위해서? UVB를 막기 위해서. 자, 그렇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은 제가 봄철에 자외선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겨울철에 햇볕을 잘 보지 않았던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자외선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민감해지니까 그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면 지금 여름철에 자외선은요 그냥 그 자체로 세요. 세다 보니까 피부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된다라고 피부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뭐냐면 어떤 질병이냐면 들어보셨어요? 햇볕 알러지. 나 햇볕 알러지 생겼어라고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햇볕 알러지가 많이 나타나는 나이대를 살펴봤더니 보통 40대가 가장 주요하게 그런 증상들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갱년기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참 서러워 죽겠는데,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서 이것저것 다 불편해 죽겠는데, 이렇게 또한 민감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햇볕에 대한 알러지도 생기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잘 차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이라는 게 제가 무섭다, 세다, 강하다, 오늘 정말 센 단어는 제가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제가 몇 번을 보여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일란성 70세 일란성 쌍둥이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동일하게 동일한 유전자를 타고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안의 차이는 몇 살까지 차이가 나느냐, 65세 이상이 되면 8살에서 15살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햇볕을 그냥 대충 받는 사람과 햇볕을 열심히 차단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봤을 때 저쪽에 왼쪽에 있는 분이 훨씬 더 젊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자외선 차단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옆에 있는 분은 50세의 인디안 농부예요. 농부인데 50세라고 하면 어머 나도 50세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조골조골하지 않습니까? 그쵸, 주름 자체가 굉장히 굵고 깊어요. 무슨 한 80세 할머니 사진 같아요. 근데 50세.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70세 된 티벳의 스님입니다. 야, 얼굴이 이렇게 탱탱하신가? 정말 좋은 거 많이 드셨나 보다,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좋은 걸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얼굴이 이렇게 탱탱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안 봤어? 햇볕을 안 봤어. 산에서 굉장히 어두운 곳으로 계셨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요, 나이 차이는 20대, 20세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는요 오히려 더 역전을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바로 햇볕에 있는 노화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노화라는 얘기가 있고요, 광노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연 노화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소소하게 받으면서 열심히 내가 차단도 하고 열심히 관리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늙는 과정을 자연 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센 자외선을 받게 되면서 오는 노화를 뭐라냐면 광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붉은 주름이에요. 주름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깊은 주름이 생기고요, 얼굴이 시커매지는 것, 촌스럽게 시커매지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보통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가 얇아진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자연 노화인 경우에 피부가 얇아져요. 그런데 햇볕을 많이 보신 분들은요,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각질을 되게 많이 두껍게 만들어서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피부가 광노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제가 주구장창 강조했던 건 뭐였습니까? 자외선 차단. 이 여름철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열심히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선스틱이 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이 지금 이때 빛을 발해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여러분들 항산화 물질은 울금 추출물도 갖고 있고요, 모링가 씨앗 추출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햇볕으로 받았을 때, 햇볕은 우리 몸에서 무엇도 일으킬 수 있냐면, 이 자외선은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햇볕에 의해서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차단해주는 항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울금과 또 한 가지 모링가 씨앗 오일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성분 얘기인 거고, 이 제품의 장점이 있죠. 진짜 뽀송뽀송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한겨울에는 조금 건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여름에 여러분들 땀 한번 흘려보셨어요? 그러면 정말 다 지워져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백탁 현상이 없어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뭐였냐면, 저도 이번에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진짜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주변에서는 막 너무 많이 땀이 나니까 막 하얀 국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저 혼자서 아주 우아하게 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팔에도 발라주고 막 목에도 발라주고, 야,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러고 제가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던 제품이 바로 이 선스틱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에마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 명품 가방이 이 선크림 바르고 나서 하얗게 묻은 적 기억이 나세요? 혹시 있으세요? 이런 일이 절대 우리 선스틱을 바르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뭡니까? 얘는요, 피지 컨트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지만 컨트롤 해주고 수분은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물에도 이렇게 잘 씻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효과가 있습니다. 땀에도 지워지지 않아,
물놀이를 해도 지워지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좋은데요. 화장이요. 기가 막히게 잘 먹어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정말 피부 결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이 선스틱 한번 쫙 발라주고 난 다음에 파운데이션 발라보세요. 그러면 내 피부가 이렇게 도자기 피부였나 싶을 정도로 피부가 매끄럽게 만들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머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선스틱이 바로 그런 프라이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에 너무 많은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뭐 여러분 잘 쓰고 계실 거지만 주변 분들에게 아주 자랑 삼아 해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과 가져오라고 그러고 비교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훌륭한 제품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스틱을 바를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얘가 효과를 더 잘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나가기 직전에 바르는 것보다는 얘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차단하는 능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제 본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그 워터프루프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뭐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덧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얘의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에 백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발랐는지 몰라. 그래서 안 바르고 넘어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르지 않은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여러 번 덧발라서 그 부위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에는 이 선스틱 바를 때 그냥 꼼꼼히 열심히 바르세요라고만 얘기했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햇볕이 센 이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더 많이 발라야 되냐면 보통 여러분들 어디가 많이 타는지 아세요? 되게 촌스러워지는 데가 있어요. 바로 여기 귀바퀴. 남자분들 보면요 얼굴에 뭐 이렇게 선크림 열심히 바르는데 얘는 귀는 새까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신경이 쓰이신다 그러면 귀바퀴에도 한번 바르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놀러 갔다 왔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긴 팔을 입고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긴 팔을 내려 입고 여기는 덮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디만 탔어? 여기만 탔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선크림, 선스틱, 자외선 차단제는 다 어디만 발라? 팔 위에서만 발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만 바르거든요. 다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손등까지 다 발라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를 발라야 되냐? 목은 당연히 발라야 되겠죠. 근데 또 목 바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져 있는 건 여기만 딱 바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파인 거 입으시는 분들 문제였어요. 여기가 빨갛게 타면 얼마나 촌스러운지 아세요? 여기는 하얀데 또 여기는 새카맣게 탔다? 그러면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야한 옷을 입어도 정말 야해 보이지 않고 촌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이 선스틱을 이 가슴, 데콜테 있는 데까지도 다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 파인 거 입으시게 되면서 어디에 많이 타시느냐면 스포츠 머리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분들 머리로 가려지는데 그래서 목 뒤에도 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 뒤에까지도 신경 쓰시면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다. 근데 얘는 좋은 게 뭐예요? 발라도 묻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 진짜 얘는 정말 환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요 여러분들 열심히 발라주시는 게 필요할 텐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자외선 차단제가 뚜껑을 열고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유리 제품을 받은 지 1년이 아직 안 되셨겠지만 1년이 만약에 지나는 시점에 오시게 되면 아마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개봉 후 1년은 다른 제품으로 교체한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햇볕을 받게 되면 누가 왕성해지느냐라고 하면 멜라닌이 왕성해지죠. 왜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 쫙 올라와요. 사실은 우리가 멜라닌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해. 왜? 피부를 새까맣게 하거든. 잡티를 만들거든. 기미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멜라닌은 안 좋은 애야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멜라닌이 안 좋으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백인이 너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백인이 되고 싶다 보니까 멜라닌을 몸에서 못 만들게 되게끔 세포를 조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햇볕을 보면 피부가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얀색 메이크업으로 하고 다니고 시커먼 양산과 시커먼 옷을 입고 다녔던 걸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멜라닌이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나를 보호해준 양산과 같은 애냐면 자외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 양산과 같은 애들이에요. 멜라닌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표피 조직의 가장 마지막 층, 진피의 바로 윗단계에 있는 기저층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세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고요. 여러분들 멜라닌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피부에 분포되어 있고요. 헤어 끝에 그러니까 모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멜라닌이 분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털 말고 눈동자에도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멜라닌이 이렇게 분비되는 걸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그 멜라닌의 양이 많구나 적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멜라닌 세포의 양은 거의 유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멜라닌의 세포의 양은 동일한데 분사되는 양이라든가 그리고 얘가 산화되느냐 환원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멜라닌이라고 하는 애가 아까 얘기했던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변합니다.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티로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내 몸에는 그 효소의 자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파키논, 도파크롬 이렇게 바뀌면서 멜라닌으로 딱 만들어져요. 그때 만들어진 애는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염료 색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칼라라고 얘기하는 멜라닌이 딱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얘가 새카맣지 않다라는 거예요. 멜라닌이. 자,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얘가 피부 표면에 올라오게 되면서 산화가 되는 사람들은 피부가 새카매지는 거고요. 산화가 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는 환원되는 사람들은 피부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물놀이를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반나절 만에 새카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놀러 가서 하루 종일 같이 물놀이를 하고 뭐 그랬는데 뭐 같이 선크림도 바르고 뭐 같이 뭐를 다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뻘개지다가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내일 되면 얼굴이 허해지는 걸로 다시 바뀌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사람은 얼굴이 허해졌던 사람 멜라닌의 양이 적어? 그리고 새카매졌던 사람 멜라닌이 많아?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무슨 차이예요? 분사되는 양도 차이가 있지만 얘가 올라와서 쉽게 변화되느냐 누구에 의해서 공기와 산소에서 산화가 되느냐 산화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흑인 같은 경우는 어떤 멜라닌입니까?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멜라닌이 쉽게 산화가 잘 되는 멜라닌이에요. 그래서 공기랑 만나면 얘가 새카맣게 변해요. 그런데 이렇게 백인들이 갖고 있는 멜라닌을 페오멜라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멜라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쉽게 산화되지 않고 다시 본래의 색깔로 돌아가요. 그래서 햇볕을 주구장창 쐬고 있어도 쉽게 타지 않는 것이 바로 백인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차이, 분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산화, 멜라닌도 산화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 그 교육을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이 피부예요. 이게 무슨 뭐 벽돌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각질과 표피 조직까지 표현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표피층에 있는 이런 그 세포들이 각질 세포들이 햇볕을 딱 만나면 어떻게 써요? 얘가 탈 걸 알고 콜라겐을 공격받을지 알기 때문에 자외선부터 피부를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에서는 뭐를 만들어라고 할까요? 멜라닌을 만들어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멜라닌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저기 있는 멜라노사이트 보이십니까? 그 멜라노사이트에서 쭉 멜라닌을 만들어서 멜라닌 세포, 이 멜라노사이트는 이동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각질 세포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각질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염색 되기 전 아직 색깔을 갖게 띄지 않은 산화되지 않는 멜라닌을 딱 품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세포는 계속해서 각과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 각질이 싸고 올라오고 쌓였다가 떨어지고 쌓였다가 떨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피부의 각질층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 멜라닌이 각질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산화가 돼요. 그러면 색깔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은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면 얘가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몸 안에서 멜라닌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내 몸에 있던 멜라닌이 햇볕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더라? 이 멜라닌이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 멜라닌이 전이 되면서 산화되는 것이 문제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산화와 축적되는 것을 좀 방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그러면 우리 무라코아라고 하는 제품이 미백의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들 보다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미백의 효과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그 자외선 차단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토너, 그다음에 에센스, 아이크림, 수분크림, 뭐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 모두 다 이중 자외선 뭐
그러니까 미백 기능 인증을 다 받은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클린저는 미백 기능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니지만 미백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드팩도 미백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당연히 미백에 도움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에센스가 미백에 도움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요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햇볕이 아까 기억나시죠? 햇볕이 들어옵니다. 그럼 햇볕이 너무 따가워. 몸 안에서 뭐를 해? 멜라닌을 또 만들어내. 근데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메시지를 하기 이전에 우선 뭐를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멜라닌을 만들기 전에 자외선 차단 성분을 쫙 발라주게 되면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내가 색깔을 진하게 만들지 않고 싶으시다면 내 피부에 선스틱을 열심히 발라주게 되면 멜라닌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자, 두 번째 선스틱을 열심히 바르는 거 말고 두 번째로는 이 멜라노사이트 안에서 누가 있었냐면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아까 효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가 자꾸 많아지면서 티로신을 자꾸 멜라닌을 만들라고 자꾸 부여를 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립스틱을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립스틱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색깔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색깔을 만들고 그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원료가 없으면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티로시나자란 이 원료를 못 갖다 주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다 전해주는 이 멜라닌을 못 만들어 이렇게끔 만드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그 미백 기능성 인증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예요. 얘가 어디도 들어있습니까? 에센스, 수분 크림, 그리고 아이 크림, 그리고 토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미백 기능의 인증을 받은 성분이기 때문에 티로시나제 작용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 이 쌀발효 여과물을 한번 보실게요. 얘는 기능성 성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크린저에 들어가 있어요. 울트폼 크린저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발효 성분이면서 피부의 미백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티로시나의 작용을 억제시켜준다는 효과의 자료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요. 멜라닌이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전이되지 못하는 거 말고요. 산화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축적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산화를 만지시켜준 애가 누굴까요? 항산화 성분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그리고 여러분들 효모 추출물 이런 애들이 바로 이렇게 피부에 그 멜라닌이 산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축적되는 거 쌓여있는 각질들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기억나십니까? 햇볕에 물놀이를 가가지고 햇볕에 막 탔어요. 허물이 벗겨져요. 이렇게 줄줄줄 벗겨져요. 그럼 이 벗겨지는 상태에서 뭐가 벗겨졌었어요? 각질이 같이 벗겨졌었잖아요. 그 각질이 바로 멜라닌과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각질이 쌓여있으면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거든요. 얘를 벗겨내는 작업 그쵸?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애가 누구예요? 바로 머드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를 뽀얗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박피라고 우리가 보통 피부과에서 얘기하는데 벗겨내는 거, 차단하는 거, 못 만들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 단계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크린저 그리고 머드팩, 자외선 차단 제품인 선스틱 그리고 에센스의 미백 기능 이 모든 것들을 꾸준히 쓰셔야지 피부를 뽀얗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해주실 수 있는 건 뭘까요? 항산화예요. 산화, 비타민C도 산화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들 녹차에도 항산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녹차 자체가 기능성 인증으로 미백을 딴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녹차 추출물 자체가 뭐를 해준다? 항산 효과가 좋고 미백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 피부가 뽀얘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중발효 녹차수가 우리 제품들에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화되지 못하도록 누가? 멜라닌이 산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이트폼 클렌저에 들어가 있는 쌀 발효 여과물이 바로 멜라닌을 생성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 제가 적어놨죠. 브라이트닝 효과. 그래서 우리가 미백 효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피부를 환하게 뽀얗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쌀 발효 여과물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쌀 발효 여과물이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여기 보실래요? 쌀 발효 여과물. 자, 쌀 발효 여과물을 다른 말로 막걸리라고 불러요. 쌀을 발효시키면 뭐예요? 막걸리지 뭐야. 자, 그래서 그 막걸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미백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얘기했던 그 티로시나제 작용을 억제하는지 안 하는지. 그랬더니 논문 결과를 봤을 때 티로시나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논문 결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크린저만 열심히 써도 얼굴에 미백 효과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자, 또 한 가지 프레셔스 풀 에센스라고 하는 제품. 자, 이 제품은
비타민 C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다. 효모 추출물이 함유되어져 있다. 그래서 항산 효과가 굉장히 좋고 피부에 미백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비타민 C에 대한 효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콜라겐 얘기를 하면서 콜라겐이라고 하는 애가 잘 꼬일 때 어떻게 한다? 이거를 꽈주는 역할을 해주고 잘 단단하게 매주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 C더라. 그래서 콜라겐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C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바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이도 수분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수분도 있지만 우리가 얼굴에 열이 많이 나거나 그럼 오이 썰어 붙이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러면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피부가 뽀얘진다, 촉촉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썰어서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이에 수분도 많지만 거기에 뭐가 많아요? 비타민 C가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이 산화되려고 하는 멜라닌을 환원시켜서 다시 금방 하얗게 만들어주는 효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에센스를 열심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되려고 하는 멜라닌이 환원되면서 뽀얘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활성산소, 항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효모용어 추출물이에요. 효모라는 자체가 어디에 많이 쓰냐면 발효할 때 많이 쓰죠. 누구를 발효할 때 빵을 발효하고 술을 발효하고 그래서 쌀을 발효하고 밀가루를 발효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효모예요. 근데 이게 발효하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얘가 과하게 발효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모용어 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냐? 산소를 공급해주고 입자를 작게 해서 피부의 흡수력을 굉장히 좋게끔 해서 뭐 흡수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해요? 멜라닌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것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효모 용어 추출물이 사용을 하고 있으시면 피부가 뽀얘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센스가 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거지, 미백에. 자, 그래서 산소 레벨 증가, 피부 장벽 증가, 그 유효 성분 흡수를 증가시켜주지만 또 한 가지 이런 항산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두 번째 피부의 특성이 뭘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햇볕이 세다. 이제 뭐 여름철 피부 얘기를 하게 되면 햇볕 얘기는 안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도 너무 뜨거워. 온도가 너무 뜨거워. 열이 너무 뜨거우니까 문제가 뭘까요? 수분이 되게 많이 증발이 돼요. 거기다가 땀도 무진장 많이 나고 피지도 무진장 많이 분비가 되는 게 바로 여름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땀 때문에 지겨워 죽겠어. 아주 끈적끈적해 싫어 죽겠어. 얼굴이 화장이 지워져서 너무 싫어 죽겠어. 막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는 좀 덜 발라도 돼. 얼굴에 피지도 많이 나오고 땀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괜찮아. 나는 이때는 좀 덜 바를래. 그게 오산이에요. 이때가 가장 건조해지는 계절이 바로 여름철이에요. 왜? 냉방기 켜고 있죠. 에어컨도 바로 여러분들 밖으로 뭐가 빠져요? 수분 다 빠져서 뒤로 물을 빼내잖아요.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습기도 얘가 이 에어컨이 습기를 잡아주지만 내 피부에 있는 수분도 얘가 쫙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 환경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조돼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피부가 건조되는 환경을 유발하는 것이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자외선이다라는 겁니다. 뭐 선탠 하신 분들 굉장히 자외선에 일부러 태닝 하신 분들 많아요. 요즘도 그러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태닝하는 건 싫더라고요. 근데 젊을 때는 좀 해봤지. 근데 해보고 나니까 어떤 거였어요?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는 거예요. 막 각질이 하얗게 들고 게 아니라 시커먼 각질이 일어나지. 탔으니까 시커먼 각질 막 들고 일어나고 허물이 쭉쭉쭉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는 깨끗해지긴 했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바로 자외선이 뭐를 해요? 건조함을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피부 건조를 유발되는 그런 환경이 바로 여름철인데 그게 바로 열이에요. 온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다라는 건 바로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피부에 수분을 뺏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온도가 높은 상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햇볕이 노출됐을 때 뜨거워 죽겠어, 뭐 화끈거려 죽겠어. 이때는요, 내 피부가 지금 뭐가 나간다고 있다? 수분이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방기에 있다? 수분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울철이다? 히터바람 앞에 있으면 얼굴이 건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현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피부가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동안이세요? 기자가 물었더니 그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히터도 안 켜요. 추운 겨울에 절대 히터 안 켜요. 자동차에서도 그냥 히터 안 켜고 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까무러졌어요. 저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기 너무 힘든 얘기인 거죠. 바로 히터바람도 어떤 상태에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피부의 수분을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자, 화가 날 때 열이 올라오죠. 갱년기 됐을 때 열 올라오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언제도 또 열이 올라옵니까? 고기 기울 때도 열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울가에서 많이 쓰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일을 하지 않고 즐겁게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피부가요. 굉장히 많이 건조하고요. 촉촉한 거 그 순간은 촉촉하지 사우나에 가면. 근데 그 열이 계속해서 쬐고 나면 모공도 벌어지고요. 굉장히 건조한 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열받을 때 피부는 눕는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받을 수도 있지만 그 열을 받아서 열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장 많이 피부가 건조해진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열받는 날씨는 피부를 늙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그 열을 가장 태양이 많이 나오는 이 계절에 자외선이라는 것도 문제인데 자외선 차단제를 이렇게 바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적외선이야. 열이야, 열. 얘 같은 경우는 워낙에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 피부 속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외선은 반사되는데 이 근적에서는 피부 속 깊숙이 들어오면서 누구를 끊어놔요? 콜라겐을 끊어놔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들어내냐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MMP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해하는 효소가 이 열을 받았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림이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정상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열을 받았을 때와 그리고 태양 빛을 받았을 때와 태양 열을 받았을 때의 차이예요. 열을 받았을 때가 훨씬 더 주름이 깊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광노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광노화가 무슨 얘기예요? 햇볕에 의한 노화는요, 그 자외선에 의해서도 굵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열에 의해서도 주름이 붉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이런 붉은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열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혈관이 다 확장이 돼요. 더워 죽겠으니까 혈관이 늘어지고요. 순환도 잘 안 되는데 혈관은 다 열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붉은기가 얼굴에 다 올라오죠. 울긋불긋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붉은기, 혈관이 확장되면서 붉은기가 나오면서 뭐 할까요? 다 수분이요.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조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붉은기를 빨리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이요. 다시 수축이 안 되면서 그냥 확장된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촌스러운 얼굴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갱년기 때 보시게 되면 얼굴들이 되게 빨개지고 촌스러워지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혈관이 확장돼서 나타난 증상인데 그런 경우 여러분들 피부 진정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분도 많이 빠지게 되고 주름도 빨리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열이 많아지는 한 여름에는 수분이 쉽게 증발한다. 그리고 탄력이 쉽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 햇볕이 가장 열이 받게 되면 모공이 열리잖아요. 몸 안에서 있는 노폐물을 다 배출하려고 모공이 열리면서 피지 분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면서 피부 트러블이 많아지거나 안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환경은 언제일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놀이를 잘 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물놀이를 가는 어린 친구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물놀이를 가게 되면 이런 수영장을 가게 되면 뭐 만에 하나 간다 그러면 여기 수영장물을 소독하려고 하면 뭐를 사용할까요? 염소, 그쵸? 이 화학 염소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담배 연기의 5배 이상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얘가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고 건조감을 훨씬 더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거, 수영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건조한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피부가 건조해지는 환경이 바로 이 여름철인데 바로 땀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니까 난 건조하지 않아. 지금 좀 덜 바를래. 이 땀만 좀 제거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하지만 땀이 나오면서 모두 같이 나올까요? 이 땀이라고 하는 이 땀의 구성은 단순히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40% 이상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단백질이죠. 콜라겐을 만드는 단백질이에요. 자, 근데 이 아미노산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을 딱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땀이 빠져나가면서 아미노산도 같이 발출이 되면요. 물을 잡고 있는 아미노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 그래서 수분 증발 효과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철에 땀 많이 났다고 피지 많이 생겼다고 끈적끈적하다고 화장품 안 바르지 마시고 정말 더 수분 위주의 제품을 열심히 발라주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이때 수분 관리 안 하면
정말 제가 이건 좀 못된 얘기지만 폭삭 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수분 관리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수분은요 부족해지게 되는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이 가운데 있는 게 세포거든요. 세포가요 수분이 부족하면 성장이 잘 안 돼요. 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색소 침착이 만들어지고요. 세포가 재생이 제대로 안 돼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자꾸 끊어져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뭘까요? 독소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뭘까요? 트러블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노화의 원인이 되니까 수분이 가득한 제품을 바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 피부 관리의 공략법은 뭐냐?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고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줘라 라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미스트가 있습니다. 이 좋은 토너 제품을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화장솜에 바르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뿌려주는 제품이 바로 이 미스트예요. 그래서 세안하고 3초 이내, 그러니까 피부가 수분이 날아가기 직전에 바로 뿌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얼굴이 이렇게 열을 받을 때, 자, 그 골프 같은 걸 치게 되면 한 5시간 정도 필드에 나가거든요. 그러면요 진짜 땡빛에서 정말 뜨거워요. 그때 틈틈이 뿌려주면요 얼굴이 하나도 안 타요. 그리고 진정이 딱 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골프를 치던 뭐 축구를 하던 농구를 하던 뭐 어디를 가든 야외를 가든 산으로 올라가든 여러분들 틈틈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양을 받아서 얼굴이 좀 달궈진다, 뜨거워진다. 자외선 차단제도 열심히 발라야 되겠지만 우리 선스도 열심히 발라야 되겠지만 틈틈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미스트로 열심히 얼굴에다 뿌려주셔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잡아주고 열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글로우 토너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얘가 바로 수분 가득한 제품이고요. 피부에 화사함을 줄 수 있는 다마스크 장미까지 부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자체에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다 해주는 그런 토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얘가 갈조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바닷가에서도 약간 갈색을 띠는 그런 조류들이에요. 그런데 뭐 미어, 다시마, 톳 이런 종류들인데 얘네들의 특성은 뭐예요? 끈적끈적하다라는 거지.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후코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런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피부의 진정작용, 트러블 완화작용, 보습작용, 거기다가 피부 보호작용까지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 브라이팅 작용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틈틈이 발라주면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의 트러블을 안철시켜주시고 그리고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름에 안 바르면 안 되는 애예요. 정말요. 얼굴이 만약에 내가 오늘 열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러면요. 진짜 들이부으셔야 돼요. 정말 이 제품을. 바로 수분 절정, 수분 폭탄 크림인 바로 레인버스트 수분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요 평상시보다 저는요 조금 더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시고 좀 주무시면 진정 효과도 굉장히 좋고 세포 재생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아까 땀을 지나치게 많이 뽑아내면 뭐가 빠져나간다고? 아미노산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그 아미노산을 보충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물만 넣어주면 피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금방 다 날아가요. 근데 여기는요 우리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을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 피부에 뭐 NMF라고 하는 성분, 피부에 수분을 끌어오는 그런 성분들,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주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다량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자작나무 수액하고요. 그다음에 꿀추출물이 바로 그렇고요. 피부에 탄력을 주는 인삼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작나무 수액 안에는 우리가 숲속의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필라기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에 들어있는 자작나무 수액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고요. 땀으로부터 소모됐던 이 아미노산을 이 자작나무 수액이 다 보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고 피부를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바로 레인버스트 수분크림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진정작용을 좀 높여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아이스쿨러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요거는 뭐 시중에서 인터넷에서 팔면 얼마 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차갑게 해놓은 다음에 이 수분크림 얼굴에다 바르고 나서 얼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림질 하듯이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감도 싹 가라앉고요. 피부의 탄력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열렸던 모공도 쫙 조여주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없다 그러면 숟가락 이용하셔도 돼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 수분크림 바른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얼음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얼음 가지고 하면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숟가락이나 안 그러면 이런 도구들이 있으시면 활용하셔서 피부를 빨리 진정시켜주고 열감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너무 진정만 하다 보면 영양분이 잘 흡수가 안 돼요. 다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폐물 배출이라든가 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림프가 흐르는 곳이 바로 이 목선, 흉쇄유돌근 이렇게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주냐면 좀 쓸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귀 밑에다가 딱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쑥 쓸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5번 정도 양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밑으로 쓸어내주면 이 독소들이 어디로 가면 이렇게 쇄골뼈 밑으로 가요. 자골아 정맥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독소들이 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우리 얼굴 중에서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귀 뒤하고 그 다음에 이 귀 앞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지로 누르셔도 되는데 만약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 귀 뒷볼하고요. 그 뒤쪽하고 그 다음에 이 귀 앞쪽하고 여기를 눌러서 지그시 위로 올려주듯이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얼굴도 작아지고 독소도 빠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쌓여져 있었던 귀 앞쪽에 쌓여 있었던 독소들을 풀어주려면 이렇게 V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V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여기 있는 것이 순환돼서 훨씬 더 그 얼굴을 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이 배출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턱선 여기도 좀 많이 관리해주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이렇게 독소들이 쌓일 수 있는 림프 절 같은 데를 좀 자주 눌러주시거나 이렇게 쓸어주시면 훨씬 더 작은 얼굴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제품은 여러분들 진짜 즉각적으로 열을 확 내려준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이 제품이죠. 바로 여기 뭐가 들어있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히알루론산 뭐 피부의 수분 저장고라고 얘기하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를 썼을 때 좋은 건 뭐냐? 얘를 이때는요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써보세요. 냉동실 말고 냉동실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냉장고에 넣어도 된다고 봐요. 냉장고에다가 잠깐 넣어놨다 한 30분 넣어놨다가 이를 딱 올리면은요 기가 막히게 개운하고 시원해지면서 얼굴에 모공이 빨개졌던 게 그냥 하얗게 얼굴이 바뀌어요. 미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진짜 뽀해지는 즉각적으로 진정 효과, 수분 공급 효과, 미백 효과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얘가 수분에 굉장히 절정판인데 차갑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긋불긋했던 피부들을요 이렇게 피부에 올려놓고 나니까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것들도 바로 가라앉고요. 그다음에 진정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드름 피부야, 나는 좀 얼굴이 울긋불긋해, 나는 갱년기 때문에 그래, 이러신 분들은 그냥 겨울철이 아닌 이런 계절에는 좀 차갑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름철 피부의 특성 세 번째가 뭘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름철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공이 너무 커져요. 열이 많아지니까 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피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모공이 많이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각질은 되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의 피부 특성이 바로 커지는 모공과 두꺼워지는 각질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자외선을 많이 받은 피부는 멜라닌이 점점점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멜라닌이 하도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는데 얘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줘야 돼? 각질 세포에 얘가 옮겨져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멜라닌이 피부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면 각질이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각질이 일반적인 피부보다 훨씬 더 여름철에 두꺼워져요. 그래서 평상시 여름철은 피부가 각질이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건조해서 들고 일어나서 두꺼워 보이는 거고 사실은 실제 두께를 재보면 여름철에 피부 두께가 훨씬 더 두껍더라. 두꺼운 이유는 뭐다? 바로 피부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과 멜라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디크린식 각질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부가 노폐물도 제대로 잘 배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뭘까요? 좋은 것들이 흡수가 잘 못되는 문제점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우리 피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한 기능들이 있어요. 한 10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흡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바르는 거예요.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인 게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뭐 원료가 좋은 거다, 뭐 어느 회사가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흡수가 잘 되는 화장품이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어떠냐면 많은 양을 흡수하지는 못해. 그 피부 자체가 흡수하는 기능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피부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으로 피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바로 피부의 흡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각질층을 통해서 피부의 화장품이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모공을 통해서도 화장품이 흡수가 되고, 그리고 에크린 한선이라는 건 뭐냐면 땀구멍이에요. 그래서 땀구멍을 통해서도 우리가 화장품이 흡수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모공이 꽉 막혀 있어, 내가 각질이 꽉 들어차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 들어가도 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질은 켜켜이 쌓여져 있어요. 그 쌓여져 있는 각질들이 여름철에 어떻게 된다고요? 두꺼워져요. 그 두꺼워진 애들이 정말 그 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장품은 더 잘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각질을 제거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 이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왼쪽 그림은요, 29세의 여성의 모공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피지가 가득 들어가 차 있어. 그래서 모공 하나하나에 뭐가 박혀져 있어? 피지가 막 그냥 알알이 박혀 있는 그림인 거고요. 이쪽 오른쪽 그림은요, 모공 관리를 되게 잘했던 거야. 그래서 모공이 깨끗하고 이 주변으로는 남아있는 피지도 별로 없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아주 작은 모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두 피부를 놓고 봤을 때 화장품이 누가 더 잘 흡수가 될까요? 당연히 오른쪽 흡수가 더 잘 되겠죠. 모공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저렇게 모가닥 들어가 앉아 있는데 누구? 피지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피지 쫙 뽑아내야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피지가 자꾸 들어차 있는 이 모공을 관리 안 하고 안 빼내주잖아요. 그럼 얘가 자꾸 커져. 커지는데 옆에 있는 모공끼리 또 같이 또 커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붙겠죠. 우리가 이쪽 신도시 막 개발하고 저쪽 신도시 개발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그 신도시가 같이 붙어서 이제는 같이 붙잖아요. 제가 분당을 사는데 분당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용인하고 어떻게 돼요? 점점 얘네들이 개발이 계속해서 많이 되니까 어떻게 그냥 딱 붙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모공도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했던 모공들이 점점 커지면서 띠를 이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자주름 주변에 모공이 이렇게 넓어진 경우, 코 주변에 이렇게 넓어진 경우 자세히 보게 되면 모공이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줄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늘어지고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늘어지고 퍼지지 않도록 여기 있는 노폐물들 다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써야 되는 제품이 뭘까요? 그렇죠. 라바페어 머드 마스크입니다. 얘는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잖아요. 진짜 3분만 해도 이 흡착력이 뛰어나서 쫙 뽑아내준다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흡착력을 갖고 있는 벤토나이트하고 그 다음에 제주산 화산송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폐물은 쫙 뽑아냅니다. 그래서 피지 흡착해주고요. 내가 좀 피지가 좀 딱딱한 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코에 피지가 아주 그렁그렁 꽉 켜져 있어요. 근데 얘가 잘 안 빠져요. 그러면 얘를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3분 정도 하지 마시고 10분 이상 말리세요. 바짝 말리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얘가 잘 녹아요. 근데 나는 자주 했던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피지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은 딱 3분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노폐물은 쫙 뽑아내고 산화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7가지의 고무줄주면들이 싹 들어가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피부에 결도 만들어주고 이 스크럽들이 피부에 그런 각질들까지 싹 제거시켜줄 뿐만 아니라 모공까지 해주는 그런 아주 착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개운해지는데, 이렇게 꽉 들어찬 피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많아지고 자외선이 많아지니까 얘도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노랗게 바뀐다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해줄까요? 이 머드 마스크가 쭉 뽑아내면서 아주 모공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바페어 머드 마스크는 깨끗한 모공을 관리해주는데, 그리고 모공이 커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찬물로 많이 두들겨서 벌어질 수 있는 모공들을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너 있잖아요. 토너 화장솜에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해글한 그 머드 마스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려다가 놓으시면 훨씬 더 모공 수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여름철이라고 하면 뭐 다른 거 다 몰라, 그냥 난 더워 안 발라, 이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은요, 여름철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과 수분 관리, 그리고 이것들이 선행되지 못하면 콜라겐이 생긴다든가
콜라겐이 파괴된다든가 멜라닌이 많아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악화라고 하는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물 대신 이중 발효 녹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항산 효과가 아주 다양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성분만을 모아놓은 제품이고요. 그러면서 사용할수록 안색은 밝아지고 그러면서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한 그 보습 절청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계절에도 딱인 제품이 바로 물 아쿠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얼굴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사한 웃음을 갖추시면서 여러분들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